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분석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채널 특검 해설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 계산법은 오직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법기술 논란을 낳았죠. 그리고 약 4개월 만인 7월 6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이토록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까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었으며 특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과 혐의. 내란 특검은 어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오늘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구체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하여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심의권이란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 등 핵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심의권 침해의 피해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사후 결제란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집행된 사안에 대해 나중에 정식으로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지난 1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는 의혹 관련 혐의입니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반면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것은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 구치소 등에 구금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즉, 체포영장이 일시적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구속영장은 장기적인 구금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 핵심 인물 조사를 통해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호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영장